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시작하겠습니다. 통신이론의 기본이론 양자와 잡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출령을 보면 PCM에서 양자 잡음을 경감시키는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이건 일단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양자와 잡음에서 경감 대책이 양쓰비 압사주, 이거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양자와 스텝, 비선의 양자와 앞신기, 사이즈, 주파수,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을 계속 보겠습니다. 양자와 스텝 수를 증가한다. 앞신과 신장을 한다. 비직선 양자를 한다. 부와 비투를 증가시킨다. 양습이 앞사주. 양자와 잡음에 대해서는 스텝 사이즈에서 스텝, 스가 스텝입니다. 스텝 사이즈를 증가시킨다 해서 요 밑에 보는 것처럼 요 밑에 있는 그 스텝 사이즈를 이렇게 많이 증가시키면은 요 모수값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모수값이 더 많아지면은 이 선을 그대로 더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듬성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듬성 있으면은 이게 구현의 중간에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촘촘히 해서 요 라인을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버샘플링에서 SNB는 6n 플러스 1.8 플러스 10노고 D다. 그래서 6n 플러스 1.8 플러스 10노고 D다 해서 D는 샘플링 개수가 되겠다. 그래서 이게 더블의 의미다. D는 주로 비선형 양자화나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기 위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6n 플러스 1.8만으로 해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자와 잡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3.2가 3이 되고 5.4가 5가 되고 7.6이 8이 되면서 이러한 오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게 양자와 오차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진수로 바꾸기 위해서 이미 숫자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잡음이 발생하는데, 이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요 안에 값을 촘촘히 함으로써 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자와 잡음은 양자화 과정에서 양자화된 파형과 원파형의 오차가 발생해서 나오는 거고요. PCM 주요 잡음으로써 양자화 파형과 원신호의 파형에 대한 그 차이가 주요 잡음이 되겠습니다. 스텝 사이즈는 스텝 사이즈가 작을수록 요 안에 촘촘하다는 거죠. 작다는 거는. 그래서 양자와 잡음이 줄어들 수 있고요. 스텝 수가 많을수록 부가 비트가 증가한다 해서 이런 스텝 수가 많아야 된다는 거죠. 양자 레벨은 M은 2의 n승이고요. N은 여기서 비트 수는 거꾸로 하면 로그 2의 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뒤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양자 잡음 전력은 12분의 델타의 제곱이고, 양자 잡음비는 6n 플러스 1.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6dB 법칙으로 합니다. 양자 잡음 한번 읽어보시고요. 개선 방안, 오버샘플링, 스텝수 증가, 비선형 양자와 앞신기. 양자 방식의 종류, 선형 양자와 동일한 스텝 사이즈를 갖는 거, 비선형 양자와 작은 신호 레벨은 작은 스텝으로, 큰 신호 레벨은 크게 양자화한다. 그래서 이렇게 파형이 있으면은 이렇게 작은 신호 레벨, 큰 신호 레벨을 각각 틀리게 양자화한다. 적용 양자화는 어댑티브하게 한다는 것으로서 양자 스텝 사이즈 크기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면서 양자 잡음을 개선한다. 이건 디터 장비라고 해서 양자 잡음의 3분의 1보다 작은 백색 잡음을 삽입해서 양자 왜곡을 경감시키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원 신호가 있을 때 이 신호와 신호 사이에 이렇게 넓게 있으면은 잡음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거를 우리가 오버 샘플링이라고, 이렇게 바로 붙어져 있는 거, 요건 이제 필터로 구현하기가 어렵겠지만 나이키스 정리해서 이제 기본 이론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에서 겹치면은 여기서 잡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를 언더 샘플링이라고 하고, 얘를 얼라이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내려고 하는 신호의 샘플링 주파수보다 여기 보면은 샘플링 주파수가 이 두 배의 FM보다 커야 된다. 그래야지 양자 잡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샘플링 주파수가 보내려고 한 주파수의 대역의 최대 주파수 대역이 2배보다 크면은 우리 그걸 오버 샘플링이라고 하고, 나이키스 페보나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로 페보나해야지 잡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양자 잡음 경감에 대해서는 페보나 PM 신호 간격이 넓어 완만한 차단 특성을 갖는 필터 사용이 가능하므로 필터 구현이 용이하고, 2배의 주파수로 오버 샘플링하면 양자 잡음 스펙트럼이 2배로 넓어져서
양자 신호대 잡음비가 3dB 계산돼서 우리 이걸 3dB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SNAB를 6n 플러스 1.8에 10노고 D로 우리가 명명하고요. N을 비트수, D를 오버샘플링 개수라고 합니다. 기출 유형을 보면 양자와 잡음이 생기는 변조 방식은 양자와 잡음은 일반적으로 표본화, 양자화, 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잡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양자와 잡음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PCM 신호다. 그래서 파형이 있으면은 요 파형에 대해서 어떠한 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는 요 파형, 얘를 우리가 PCM이라고 하고 그 PCM에서 그 개선된 게 DPCM이라든지 또는 ADPCM으로 발전한 거죠. 그래서 PCM과 관련된 ADPCM을 정답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PSK, 페이스, 위상, 주파수, QAM 등은 상관이 없습니다. 2번 ST는 3의 코사인 500T를 8비트의 PCM으로 양조했을 경우 신호대 잡음비의 B는 우리가 SNAB를 6n 플러스 1.8에 10 놓고 D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n 비트가 8이기 때문에 n에다 8을 넣으면은 86에 48이 돼서 48에 더하기 1.8이 돼서 약 50dB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 뒤에 10 놓고 D는 무엇이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D는 이제 어떠한 그 0에 가까운 그 근접값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는 경사 과부하 잡음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이렇게 3코사인 500T는 이렇게 일정한 주파수 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사 과부하 잡음이 없기 때문에 10 놓고 D를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PCM 방식에서 선형 양자화 시 비트를 증가시키면서 신호대 잡음비가 계산된다. 1비트 증가 시마다 6n 플러스 1.8에 대해서 6dB 법칙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dB 개선된다. 예, 4번 64kbps의 디지털 전송로에 64kbps 디지털 전송로에 음성 256개의 레벨 디지털 용량 C M이 256이 되는 거죠. 허용 가능한 최고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나이키스 정리에 의해서 C는 2B의 로그2의 M이라고 정의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전송 용량은 표본화 주파수 곱하기 양자화 시 사용되는 비트 수가 돼서 요거를 2배의 FM에 곱하기 N이 돼서 N이 로그2의 M이 오기 때문에 요거는 나이키스 정리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 값을 넣어서 풀면은 F의 M으로 그 치환해서 풀면은 2의 로그2의 M분의 여기 C가 됩니다. 그래서 C자리에 64kbps를 넣고 M자리에 256을 풀면은 4kHz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5번 다음 중 PCM 양자 계단의 크기를 S라고 할 때 양자 잡음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요 양자 잡음 전력에 대해서는요 뒤에 따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정연파 신호에 관련돼서는 루트 2분의 VM, 삼각파는 루트 3분의 VM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실호 전력 루트 2분의 V에다가 요 V 값을 넣어서 제곱해서 풀면은 얘는 8분의 V 제곱, 삼각파는 루트 3분의 VM에서 루트 3분의 VM에다가 2분의 델타 정도만 넣어서 풀면은 12분의 델타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정연파와 삼각파를 신호대 잡음비례해서 나눠주면은 6n 플러스 1.8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것을 6dB 법칙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양자 계단의 크기를 S라고 하면 양자 평균 잡음 전력은 요 삼각파에 의해서 12분의 S제곱, 델타 제곱이 S제곱이 돼서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양자 과정에서 압축과 신장을 행하는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압축과 신장은 선형 양자를 하면서도 비선형 양자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양자 계단 크기를 시간에 따라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기보다 그 어떠한 그 상태에 따라 변화가 된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양자화 시 사용되는 비트 수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신호대 잡음비의 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신호 PAM 신호 및 큰 PAM 신호 모두의 일정한 신호의 잡음비를 얻기 위한 것이다. 여기 2번이 되겠는데요. 양자와 계단폭을 줄이기 위해서 SN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압축은 양자화 이전에 낮은 입력 신호는 크게 하고 큰 입력 신호는 작게 하는 것이고, 신장은 수신 신호가 큰 신호는 작게 하고 작은 신호는 크게 해서 원래 신호를 이렇게 추출해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압축과 신장은 그 상태에 따라서 얘를 변화시키는 것이 돼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양자 잡음은 다음 중 어느 방식에 주로 발생하는가?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로 PCM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에서부터 PCM이라든지 DPCM이나 ADPCM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정답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양자와 스텝수가 6비트이면 양자 계단수는 얼마인가? 그래서 얘를 로그2에 m을 넣는 공식이고 n은 로그2에 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전체적으로 6비트가 되기 때문에 n이 6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갈 거는 64가 나와야지 2의 6승이 돼서 6비트가 나오기 때문에 요 공식을 암기하셔서 이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9번 신호전압이 VT는 4 플러스 5 코사인의 3 사인이라고 할 때 평균 전력은 얼마인가 해서 이건 그 파스바르 정리로 해서 풀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수는 그대로 제곱이 돼서 4의 2승이 되는 거고 파스바르 정리에 의해서 얘는 2의 5의 제곱, 얘는 2의 3의 제곱에서 이걸 풀어주면은 34마트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정연파의 실효가, 평균가, 반정연파, 구형파는 그대로 VM이 되는 거고요. 삼각파는 루트 3분의 VM.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연파는 루트 2분의 VM, 삼각파는 루트 3분의 VM 요 정도는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10번 다음 중 양자 간격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선형 양자와 비선형 양자와 적응형 양자와 복합 양자 이런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네, 참조하시고요. 11번 양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PAM 신호를 0과 1의 이산적 값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연속적인 신호 파행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검출하는 것이다. PAM 신호로부터 원신을 얻는 과정이다. 수신의 데이터 신호를 PAM 신호로 되돌리게 하는 방법이다. 양자에 대한 그 정의가 되어 있죠. 양자란 아날로그 신호를 단절 없이 연속된 신호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에 따른 불연속적인 신호가 발생을 하는데 이에 대한 값을 부여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 일정한 값을 변화하고 이 값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양자 잡음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런 값을 우리가 이산적인 값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0과 1의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을 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PAM 신호에 0과 1의 이산적인 값으로 바꾸는 과정을 양자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잡음이 양자와 잡음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2번 PCM 통신에서 양자 잡음의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진폭값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잡음이고 진폭값이 양자 기준값을 초과하게 된 경우 양자 잡음에 대한 초과 이런 값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신호가 있으면은 얘보다 크거나 또는 얘보다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거나 적은 거가 되는 거지 꼭 큰 거가 해당하는 거는 아닙니다. 적거나 초과하는 것도 있고 초과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것에 대한 잡음이 되는 거죠. 양자 잡음의 크기는 양자 잡음의 평균 전력으로 표현하고 입력 진폭이 작을 때 신호대 양자 잡음의 비가 크게 나빠질 수 있죠. 그래서 이게 2번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내용을 보면 양자시 아날로그 신호와 진폭값의 근사값의 차이가 오차가 발생하는 거고 그 오차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 신호가 크거나 이렇게 작아지는 오차가 발생하고 이와 같은 잡음을 양자 잡음에 대해서 품질 저하 요인이 되는 거죠. 13번 PCM에서 양자 잡음을 경과시키는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양습이 앞사주 처음에 얘기했죠. 양자와 잡음에 대해서는 양자와 스테, 비선형 양자와 양습이 앞신기, 그 다음에 사이즈를 조절하는 거, 앞사주, 주파수 조정하는 거, 이런 키워드를 외워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자 스텝스 증가, 앞측과 신장, 비직선형 양자와 부와 비트 수를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이런 부와 비트 수가 많아야지 양자에 대한 잡음이 경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 참조하시고 정답을 4번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